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 네 번째 시간으로 밀폐 시스템의 에너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빙 바운더리 웍인데요. 우리가 이런 실린더에 이렇게 피스톤으로 덮개를 씌우고 여기에 가스를 이렇게 채웠을 때 이제 뭐 여기다가 열을 이렇게 가하면 가스가 팽창하면서 피스톤이 이제 밀려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초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피스톤이 얹어져 있다가 이제 팽창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압력 P가 작용을 하고 여기 단면적 A라고 하고 이동거리가 ds가 되면 우리는 이 프로세스상의 바운더리 무빙 웍을 정의할 수가 있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묶여서 미소 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소 바운더리 웍은 압력에다가 미소 최적을 곱한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무빙 바운더리 웍은 스테이트 1에서 2까지 PdV를 적분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모든 프로세스를 이 지수 n을 바꿔가면서 그냥 폴리트로픽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때는 압력이 CV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고 P와 V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스테이트 1에서 2까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동을 할 때 이 과정을 폴리트로픽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1에서 압력과 제적, 스테이트 2에서 압력과 최적 이렇게 있고 스테이트 1에서 2로 그 부피가 밀려나면서 한 일은 요 아래쪽 면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 WB를 구해 볼 건데 앞에서 구한 정의에 따라서 PdV를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가 CV-n승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 적분식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앞에 나오고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텀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때 요 컨스턴트는 P2, V2, N승이 되고 여기에 컨스턴트는 P1, V1의 N승이 됩니다. 그러면 1-N분의 P2, V2, P1, V1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PV는 MRT죠. 그러면 MR로 다시 묶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N은 1이 될 수 없죠. 그러면 만약에 N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이제 PV는 C가 되는데 이때는 적분 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CV-1승이 되니까 C는 나오고 자연 로그 형태로 이렇게 적분이 되고 이 C는 이제 PV가 되니까 뭐 1번 스테이트를 쓰든 2번 스테이트를 쓰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PV로 이렇게 표현되고, 이 자연 로그는 V1분의 V2의 자연 로그 이렇게 씌워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이제 에너지 밸런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 연력학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공학을 공부하시면 항상 이 빌딩 블락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개념을 이제 쌓고 쉬운 문제부터 해서 어려운 걸로 나가서 나중에 그 어려운 거로 한 번에 일반화를 다시 하죠. 연력학도 마찬가지로 항상 클로즈드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픈 시스템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 둘의 차이점은 그 질량 유동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질량의 유입이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면 이제 익숙해지면 사실 클로즈 시스템, 오픈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웃긴 거죠. 그냥 오픈 시스템의 일반 시스템을 갖고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연력학 초반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강제로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로즈드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막혀 있고요. 컨트롤 볼륨이 질량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고, 히트 트랜스퍼와 웍의 형태로 에너지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죠. 경계면을 통해서요. 그러면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시스템의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변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장 잔고를 따져보듯이 하면 되거든요. 에너지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걸 빼주는데, 많이 들어왔으면 시스템에 남을 거고, 더 많이 나갔으면 시스템이 비겠죠. 그래서 양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 변화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프로퍼티니까 이렇게 완전 미분 D로 표현이 되죠. 경로에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저 에너지는 결국에 히트 트랜스퍼 아니면 웍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컨스턴트 레이트로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Q는 그냥 Q.의 델타 T 곱하고 W는 W.에다가 델타 T 곱하면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시간 미분에다가 델타 T만 곱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per unit mass 질량당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스페시픽한 양으로 바뀌고, 이거를 또 디퍼렌셜 폼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하면은 앞에 분에서 스페시픽하게 안하고 나는 디퍼렌셜 폼으로 나타내보겠다 하면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혹은 스페시픽하게 디퍼렌셜하게 표현해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얼마든지 이거는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거는, 우리는 이제 이걸 갖고 사이클을 이제 구성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압력, 최적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스테이트 하나를 콩 찍은 다음에 얘가 막 돌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은 이제 이게 사이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는 열량이 들어올 수가 있고 웍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실은 요게 에너지 인이고, 에너지 인 대응은 안 되겠네요. 하여튼 요 Q와 W를 가지고 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를 다시 쓸 건데 이 부분을 들어온 것 빼기 나간 게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율이다. 그런데 내가 사이클을 구성하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프로퍼티는 이 스테이트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들어온 녀석은 나간 녀석이다. 근데 위에서 열은 들어오는 방향으로 네트 값을 구했고 웍은 나가는 방향으로 네트 값을 구했으니까 결국에 저 두 개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사이클을 구성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돌리면 요 시스템에 들어온 열량은 그대로 웍으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열을 넣어서 웍을 빼내기도 하고 웍을 넣어서 열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스페시픽 히트 비열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비열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 정확히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정적 비열, 정압 비열이 있고 왜 두 개가 구분돼야 하는지가 이게 또 히트 트랜스퍼와 웍의 메커니즘 보면은 또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오늘 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최적을 픽스를 해놓는 이런 상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피스톤을 얹었고 이 녀석이 팽창을 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형태 1번에서 2번까지 갈 수가 있고 대신에 피스톤이 올려져 있으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비열은 이제 정적 비열, 두 번째에서 구한 비열이 정압 비열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쓰고요. 편의상 질량이 가스가 1kg씩 들어있다고 하고 비열의 정의는 온도를 1도씨 내가 높이는데 얼마의 열량이 들으냐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이제 올리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그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열량을 넣어주고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얼마의 열량을 줬을 때 1도가 딱 올라가느냐 저 1kg가 그게 이제 비열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지만 열량이 들어오고 웍이 나가고 뭐 들락날락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시스템에서 바뀌고 그러면 Q 빼기 W가 델타 E가 되는데 이 왼쪽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Q 빼기 W가 델타 E가 되는데 지금 최적이 고정이니까 W는 없죠. 그리고 스페시픽하게 표현을 해보면 Q는 델타 E가 되고요. 디퍼렌셜하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또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정적 비열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이 정적 비열에다가 델 DT만큼 하면은 델 Q가 됩니다. 그 여기 있는 에너지는 카이네틱 포텐셜 에너지 다 무시하면은 내부 에너지만 이렇게 있죠. 그러면 CV DT가 DU가 돼서 따라서 CV는 DT분의 DU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 편미분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압력을 픽스해주면 같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정적 비열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정압 비열을 살펴보면 얘도 똑같이 가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 웍이 무빙 바운더리 웍이 살아있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그리고 여기 델 Q는 이번에는 CP에다가 델타 T가 되죠. 그러면 DT죠. 그러면 CP DT 빼기 PDV가 DU가 됩니다. 그러면은 CP DT고 있고 저기를 오른쪽으로 보내서 D 안에다가 저걸 묶어버리면 P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엔탈피가 되고, 따라서 CP는 DT분의 DH가 돼서 표미분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라운드 H 오버 라운드 T고 압력을 고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요. 그래서 내가 밀폐 시스템이지만 정적 비열, 정압 비열 두 개가 다 이제 고려가 되고, 여기서 엔탈피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무빙 바운더리 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좀 여기서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아마 엔탈피는 오픈 시스템에서만 정의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좀 잘못됐죠. 지금 다시 보니까 H는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도 요 무빙 바운더리 웍만 있다면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오픈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주로 대부분 오픈 시스템에서 요 엔탈피가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밀폐 시스템에서 이런 무빙 바운드를 먹이는 경우를 제가 좀 빠뜨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알았고, 엔탈피 알고, 이제 스페시픽 킥까지 알게 됐는데, 이거는 다 뭐냐면 이제 아이디얼 가스라고 가정하고 이제 풀 겁니다.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도가 높아서 그 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라고 하는 게 실험적으로 규명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믿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니까 얘가 온도의 함수라고 했고, PV는 RT죠. 그러면 R은 상수니까 얘도 온도의 함수니까 역시 엔탈피도 온도의 함수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 엔탈피도 온도의 함수. 그러면 디퍼런셜 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정적 비열도, 네, 화면이 잠시 꺼져서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다시 와보면 얘도 온도의 함수. 그러면은 이제 디퍼런셜 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다 온도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정압 비열, 정적 비열이 다 온도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랑 엔탈피는 이렇게 프로퍼티니까 두 개의 델타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적 비열, 정압 비열은 상호간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아이디얼 가스에서요. H는 U 플러스 PV니까 PV는 RT,
DH는 du 플러스 RDT, CPDT는 CVDT 플러스 RDT. DT를 다 지우면 CP는 항상 CV 더하기 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Specific Heat Ratio라는 걸 또 정의를 해서 씁니다. 이 텀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단순히 CP를 CV로 나눈 값, 공기를 예를 들면 이 값이 공기에서는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스페시픽 히트 똑같은데 이번에는 솔리드하고 리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인컴프레서블 한 거죠. 비체적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합비열하고 정적비열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비열 값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 상황에서는 더 심플해졌죠. CVDT였는데 요놈이 그냥 CDT가 돼서, 단지 C는 역시나 온도의 함수고요. 그러면 이렇게 1번에서 2번 스테이트를 할 때 CT에다가 DT 곱해서 적분해주면 이제 끝나고요. 엔탈피 체인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뭐 같은 원리로 U 플러스 PV의 D인데 DU고 V고 P는 일정하니까 이제 이제 V가 일정하죠. 인컴프레서블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델타 H는 델타 U 더하기 VD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Saturated Liquid State에서는 이게 인컴프레서블 하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컴프레서블 하니까 뭐 굳이 많이 안 바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계산을 굳이 엄밀하게 해야 되냐. 그냥 심플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발상이고, 이것도 전 시간에 아마 했을 텐데, 전 시간이나 했을 텐데, 제가 그때 또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요번 걸로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름 업데이트를 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공부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이해는 안 되고 하다 보면 또 그 뷰가 바뀌니까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서브쿨 영역에서 이런 데서 이제 구하고 싶은 거면, 이게 사실은 뭐냐면 온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엄밀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츄레이트 리퀴드의 값을 써도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플루이드의 저 온도 값에 내부 에너지를 이제 쓰나, 정말 요 지점에 정확한 U를 쓰나, 뭐 요놈이 요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저러면 엔탈피도 저럴 건가 해서 이제 엔탈피를 보면, 엔탈피를 저기 해당하는 압력과 온도에서 보자 이렇게 되는 거면은, 그럼 엔탈피도 저 온도에서 세츄레이티드 리퀴드 값을 그냥 쓰면 되냐 라고 하기에는 비체적은 인컴프레서블이니까 안 바뀌니까 이게 상관이 없는데 압력은 바뀌죠. 그래서 이 압력 값에 대한 보정 텀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요만큼은 이제 보정을 해줘야 근사를 하더라도 오차가 이제 작아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도 사실은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보시면 여기 사이클이란 개념이 좀 등장을 했는데,
어디 썼나요? 네, 여기 있죠. 사실 연력학에서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면 나중에 결국은 사이클을 구성해서 열기관 만들고 냉동기 만들고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요 개념들을 빌드업을 잘 해 놓으셔야 정작 사이클 가서 분석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념을 마구잡이로 그냥 진도 뺀다고 익히시면 나중에 사이클 공부하실 때 그냥 한 방에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